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요즘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주말에도 잘 안 나오는 매출을 오늘 찍는 바람에 거의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바쁜 거 바쁜 거고, 방송 준비는 방송 준비고,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 5월 1일이죠. 오늘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님 그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라이브로 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무죄 확정이 될 거예요. 그냥 뭐 저도 자다가 3시에 잠깐 일어나서 보고 다시 할 건데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기쁜 일이 오늘 하나 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럴 때 희망회로를 돌리실 때가 좀 많던데 대법원에서 이 재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판도 다 멈추게 하는 어떤 액션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켜보면 알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하려고 준비했던 건 이게 아니고 정치 뉴스가 아닌 뉴스였어요. 대한뉴스에서 들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땀이 나네. 덥다. 뭐냐면 그 네팔에서 이제 한국으로 일하러 온 노동자가 돼지 축사에서 일을 했다는데 엄청나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폭행, 폭언 뭐 난리였답니다. 그래서 자살했다고 해요. 정말 슬픈 소식은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자살하는 그 당일날 일하는데 동료들이 보니까 이상하게 오늘따라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더랍니다. 모든 걸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거를 정치 뉴스가 아닌 것도 뭐 이런저런 지금 SK텔레콤 그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더 너무 더워서 뭐 큰 사건 많은데 왜 이걸 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처음 외국인 노동자랑 같이 일을 해본 게 15년, 16년 전쯤에 한 7, 8개월 정도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한국 직원은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이 필리핀에서 이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던 게 공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학력이 긴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데 내가 영어를 하니까 일단 말이 통하니까 좋고, 저 사람은 사장 조카라고 들었는데 다른 한국인들처럼 권위적이지도 않고 자꾸 친구라고 해주니까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조그만한 슈퍼가 있는데 그 앞에 테이블에서 술판이 자주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나도 어울려서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처음 술을 마시는데 내가 소주를 받으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술병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자꾸 따르려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 손으로 하냐? 한 손으로 해야지. 굳이 하면 너가 나보다 2살 많으니까 내가 두 손으로 하고 너가 한 손으로 하는 게 맞지. 친구끼리 그냥 한 손으로 따르고 한 손으로 받는 거야 하니까 경악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걔네들이 한국에서 술 문화를 배울 때, 와, 진짜 난 한국 사람들 못됐다라고 생각한 게, 외국인은 두 손이고 한국 사람 한 손으로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겁해가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걸 배웠냐고. 나이 많은 사람이 한 손이고 나이 어린 사람이 두 손이야. 근데 친구끼리 그냥 한 손으로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알바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친구들이 물론 베트남에서도 못 사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한국에 유학 올 정도면. 이 먼 나라까지 와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알바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친구들인데도 누나라고 그렇게 누나라고 부르면 돼, 언니라고 부르면 돼 해서 되게 잘해줘요. 근데 가게에서도 한번 내가 기겁을 한 게 어떤 손님이 이제 계산하고 나가면서 저 주방의 친구들, 한국 친구들 아니죠? 하길래 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건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막 저런 외국인 친구들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 친구들 최저시급도 안 받죠? 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겁해가지고 손님 그건 불법이에요. 범죄예요, 범죄. 우리 직원들 다 최저시급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식 수준을 들으면 경악할 때가 있어요. 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도 가게에서 일을 할 때나 단톡방에서 말할 때는 직원 대 직원으로 대접해줘야 된다고 반말을 못하게 해요. 단톡방에서는. 그리고 그 주방에 주문을 넣고 이제 주방에서 홀에 뭔가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제가 반말을 하고 쟤네들은 존댓말을 하지만 나도 주방에 뭐 주문 넣을 때 골뱅이 하나 이렇게 안 해요. 골뱅이 하나 있어요. 치킨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맞는 의식 수준인 겁니다.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최저시급도 안 주려고 그러고 그 술 문화도 야 너네는 외국인 따위니까 두 손으로 따라야 돼.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분이니까 나는 한 손으로 받으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네팔 외국인 직원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외국인들과 같이 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들을 발견하면 그 한국의 정이라는 거, 따뜻함이라는 걸 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재명 후보님 이제 그 선대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굉장히 반가운 얼굴 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강금실 전 장관입니다. 이분은 친노세요. 친노이고 이제 장관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아예 정치를 떠났던 분이에요. 도와달라고 캠프에 와달라는 제안을 수도 없이 받으셨는데 정치 이제 안 한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합류를 해주셨고요. 더 반가운 분은 누구였냐면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장을 했던 정은경 청장님이 이재명 후보님 선대위에 합류하셨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다들 너무 감사했고 안타까워했던 게 정은경 청장님이 브리핑을 하러 나오는데 흰머리가 늘어나는 게 실시간으로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염색을 하고 나오신 것 같던데 정은경 청장님도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뭐 여튼 이재명 정부에서 한 자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건희 사저와 코바나 컨텐츠와 김건희 보좌진 2명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했을 거다, 뭐 하는 척만 했을 거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던데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죠.
6시간 4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땠을 거다 저땠을 거라는 논평은 제가 일단 달지 않을게요. 해석이 워낙에 분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지금 남부지검 그 가상자산수사팀에서 맡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하필 가상자산 수사팀이지 했는데 그 건진 법사가 자금 세탁을 코인 매매를 통해서 엄청나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수사를 가상자산 수사팀이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노영희 변호사님 이야기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요.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건 마지막 꼭지예요. 근데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내용은 뭐냐면 요약하자면 이거야. 헌법 좀 제발 좀 지키고 살아라 이것들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냐? 한덕수 때문에 만들었어요. 야, 너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도 안 하고,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발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너 위헌인 거 맞아 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안 하고 버텨요. 그래서 이런 일 못하게 만드는 방지법인데, 그걸 또 거부합니다. 미치겠다, 진짜. 이 위헌 덩어리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앞으로 이거 위헌 결정 나거나 위헌 저지르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법이 왜 이때까지 없었냐? 그런 미친놈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공직자가 헌법을 안 지켜요? 그리고 어떻게 공직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안 따라요? 이런 미친 새끼들이 어딨어 도대체. 여튼 그걸 거부하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전망은 오늘 오후에 국무총리에서 사퇴하고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제일 많은데 지금 캠프를 꾸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 보면 그냥 면면들이 화려합니다. 이름을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고요. 평균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저는 이 캠프 망하는 캠프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1대1 김문수와 한동훈이 1대1로 이제 맞대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 후보랑 한덕수랑 단일화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랑 단일화돼서 한덕수가 단일화로 모아지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로 모아지면 표가 늘어나냐고. 표가 안 늘어나요. 거기 지지하는 사람이나 거기 지지하는 사람이나 안 겹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도 부르려고 하는데 네, 표 늘어나요. 한 0.01% 늘어날 겁니다.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독수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진짜. 이게 이젠 원고는 볼 필요가 없구나.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한독수가 나오면 정말 선고 볼만할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독수는 평생 정치라는 걸 해본 적이 단 하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하고 똑같네. 한독수는 출마 선언하면 그날이 정치 인생 1일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대선 가도 못 버팁니다. 근데 만약에 단일화 돼버리면 낙마도 못해요. 중간에 자기가 내려가고 싶다고 내려가지 못한다고요.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독수와 한독수 아내의 모든 인생이 탈탈탈탈 털어질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기타 등등 다른 곳에 의해서 인생 전체가 털어질 건데, 지금 전 국민들이 김건희 무속 때문에 무속이라면 진저리를 치는데 한독수 아내는 김건희보다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무속 쪽이. 실제로 했던 인터뷰가 있어요. 그분 화가거든요. 근데 왜 인물화를 안 그리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사람 얼굴을 그리면 그 사람의 사주와 관상이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다 보여가지고 사람 얼굴을 못 그린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독수도 이번에 관세 협상에 건들면 안 되는데 뛰어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이다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그 비슷한 걸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익에 크게 해를 끼쳤던 게 벌써 2개가 나왔어요. 그 털어짐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토론 말아먹을 겁니다. 토론회. 아마 토론회가 일어나면 일정 지지율 이상하고 이하로 나누어가지고 토론회를 할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토론회에서도 못 버텨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 주자가 된다면 선거운동하는 거 진짜 볼만할 겁니다. 그 감 다 떨어진 노땅들하고 정치 처음 하는 정치 초보하고 선거 캠페인하고 운동하는 거 보면 진짜 볼만할 겁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당은 지금 제일 좋은 선택지라고 나와 있는 게 정광훈 옆에서 눈물 질질 짜던 김문수예요. 대선이 재밌다. 이준석은 뭐 몇 프로 득표하려나? 조심스레 2%대 초반 점쳐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허경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허경영 어쩌면 이번에 나오면 2등도 가능합니다. 여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한독수가 나오면 정말 고맙고요. 또 하나 골 때리는 상황이 어제 나온 게 뭐냐면 김민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독수 측에서 받은 제보 내용이라고, 한독수가 지금 사전 선거운동으로 뭐 캠프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국가기관을 동원하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번에 미국 재무장관이 그 말을 했어요. 한국 쪽은 지금 이번 관세 협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 준비하려고 한다. 라는 말을 실제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거는 그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그 사전 선거 운동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대선 끝나고 나서요, 이거 수사 들어가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처벌받으면요, 그거 선거 보증금 또 토해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조만간 397억 털어내야 될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왜냐하면 윤석열의 그 인가받지 않은 비밀 선거 캠프를 지금 3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벌써 2군데 증거가 나왔어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당속 무효형의 실형이 나옵니다. 형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397억 국민의힘에서 토해내야 돼요. 근데 한독수 거까지 또 토해낸다고? 거의 800억을? 그래서 한독수가 후보가 되면 이 문제까지 겹치는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경선 치러가지고 뽑힌 후보가 있는데 외부 인사를 입당시켜서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108명, 어쩌면 107명이 발벗고 나서서 돕는다고요? 절대 안 할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한독수도 그렇고 망해가는 집구석의 전형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말씀드렸지만 대선 레이스 중간에 한독수는 자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기문은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선언했다가 출마 선언을 거두어들이고 접은 건데 단일화한 후에 후보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지도 못해요. 선거 중간 포기를 못 한다고요. 후보 등록일이 며칠이었지? 여튼 이틀 양일간 하는데 그 시간 지나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독수가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했던 모든 발언, 했던 모든 행동이 진짜 너무 화가 나는 행동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전부 위헌적인 행동밖에 없었는데, 들어와. 대선판으로 들어와. 그래서 요즘 주진우 기자는 아예 이제 민주당 관심도 없다고 쳐다도 안 본다 그러는데, 그래 저는 챙겨는 봅니다. 챙겨는 보는데 국민의힘 저집 구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예측 불허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쟤네들 하는 거 보면 힐링됩니다. 참 내란 이후로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국민의힘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어이구 개콘 망하면 안 되는데. 개콘 난 요즘 신윤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민성하고 여튼 그 국민의힘 상황이 그러합니다. 마치기 전에 이제 제 컨텐츠에 이제 충성도가 많이 높은 분의 인원이 한 8분에서 10분 정도로 대충 이게 추정되거든요. 이게 조회수가 2,000, 3,000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닌 게요. 조회수 2,000, 3,000 나오면 악플이 쫙 달려요. 그리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전부 다 클릭했다가 바로 뒤로 가게 하든지, 클릭하고 악플 달고 뒤로 가게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절대 제 거 안 봐요. 그러니까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쭉 떨어지고 총 시청 시간이 딱히 더 늘지가 않아요. 어젯밤에 제가 너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던 게 어제 총 시청 시간이 제법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조회수 8에 좋아요 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어도 제 영상을 절반 이상 보셨을 것 같고요. 아마 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8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분 좋은 숫자였어요. 조회수 8, 좋아요 8.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똑같은 마음인 게 저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구독자 10, 조회수 10이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3, 4일 정도 지나면 100 이상의 조회수는 나옵니다. 어쩌다가 악플러들 사이에서 알고리즘 타버리면 2,000도 나오는데 말씀드렸지만 아무 의미 없는 조회수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지금 1,000명이 눈앞이에요. 이거 구독자 1,000명 되면 무슨 이벤트라도 해야 되나? 그리고 수익 창출 요건의 총 시청 시간이 700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2,300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조회수 300, 500 만들어주는 그런 이상한 애들보다 제가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겸손은 힘들다 잠시 보다가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 제 걸 확인하면 조회수 4, 좋아요 4가 돼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알림 설정하고 제 영상 보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저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수익은 거의 대부분을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장비를 사 모으는데 투자하겠습니다. 그, 후원 계좌도 없지는 않은데, 아직 10원 한 푼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카카오페이 링크를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긴 있거든요. 저기 게시물에 잘 보시면 있습니다. 여튼 돈 벌려고 하는 유튜브가 아니니까요. 수익이 생기든지, 후원이 한 분이라도 들어오면, 그거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방송 장비 구입하고, 유튜브 편집 같은 거 하는 거 좀 배우고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 오후 3시에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하루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집구석 분위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버라이어티 스펙타클한 뉴스가 쏟아질 것 같아요. 뉴스가 쏟아지면 제가 항상 깔끔하고 야무지게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